윤 대통령의 국익은 어느 나라의 국익인가? 용산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한 그간의 경과와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정부의 대처를 요구한 게 지난 4월 26일이니 3주 만에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떠밀리듯 나온 겁니다. 대응도 매우 늦었지만 성태윤 실장의 브리핑 내용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각의 반의를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한다라뇨. 일본이 독도, 역사에 이어 우리 기업까지 집어삼키려는데 거기에 반대하고 비판하면 이게 반일입니까? 한일 관계 정상화를 업적으로 내세우며 대일 굴종 외교로 일관해온 윤석열 정부는 이 와중에도 친일만 하려고 합니까? 윤석열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독도 영유권 침탈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 방류 문제,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 일본에 싫은 소리를 단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단 한 번이라도 일본에 항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야당에 대해서는 반일 프레임을 씌우려고 합니다. 일본에 반대할 만한 상황에도 친일만 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총리라도 되는 겁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일하십시오.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여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마치 일본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여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하겠다로 들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 안보, 경제, 민생 모든 분야에서 무능하지만 유독 친일 행각만큼은 매우 유능합니다. 툭하면 꺼내드는 반일 프레임이야말로 질 낮은 정치 공세입니다. 친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백브리핑 하실 기자분들 계시면 저희 이혜민 당선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 이어하겠습니다. 윤 대통령님, 노동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총선이 끝났는데 열일합니다. 노동 약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동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노동 약자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노동 약자를 지원하는 법률 제정과 악성 임금 체불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도 비슷한 약속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정부가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고 근로자의 일터를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거기에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었죠. 윤 대통령이 지난 근로자의 날 그리고 오늘 메시지를 제대로 읽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해온 일을 생각하면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겠다,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챙기겠다라는 말을 2주에 한 번씩 한다는 게 면목이 없을 테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노란봉투법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법이 바로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께 반복하여 약속한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고 일터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그 법이란 말입니다. 5개월 전에는 노란봉투법을 거부해놓고 지금에 와서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행동이 다르면 국민은 도대체
뭘 믿겠습니까? 대통령의 약속이 진심이라면 이제라도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노동자는 모두 노동자이니 노동 강자와 노동 약자를 억지로 가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국혁신당은 합니다.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한 노란봉투법을 발의하겠습니다. 민주당과 더불어 뜻을 함께하는 야당들과 함께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